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제게 한 번도 따뜻한 말, 고마운 말, 그런 걸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 밥 해달라 그랬냐? 그냥 조용히 있어. 네가 뭘 알아?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저는 늘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친정도 멀고 기대할 곳도 없어 그저 참으며 밥하고 빨래하고 잔소리 들어가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던 남편인데 슬프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보다는 막연한 허무함과 묘한 해방감,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남편이 생전에 그렇게 아끼던 철제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도 못 대게 하던 금고. 저 금고엔 뭐가 들어있길래 저 난리를 치나. 평생 궁금했지만 열어볼 수 없던 그 금고. 남편이 남긴 유품들 사이에서 저는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와 남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한 번 더 무너뜨리려 했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남편조차 상상하지 못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 증거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생 구박만 당하던 제가 남편이 숨긴 진실 하나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줄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무시당하며 산한 시어머니가 남편의 죽음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유언장을 통해 재산욕에 눈먼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완전히 참교육했던 통쾌하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상복을 정리하자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한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 영주는 상을 치르던 날부터 제게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집 문제는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네. 이 집 아버님 명의였죠? 상속 절차 들어가야죠. 며느리의 눈빛엔 슬픔이 아닌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떼돈 생긴다는 표정. 아들 준호도 옆에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잖아. 이 큰 집 유지 못해요. 조그만 임대 아파트로 옮기시고 이 집은 우리가 관리할게요.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금고 열쇠를 발견하고 금고를 열었을 때 평생 들은 모욕보다 더 큰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금고 안에는 유언장과 함께 부동산 등기 3장, 그리고 정기예금 14억 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유언장 전문. 본인은 평생 아내에게 실망만 해왔으며 재산의 대부분을 며느리 영주에게 물려준다. 아내는 생활비로 매달 30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저는 유언장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 인간 죽어서도 날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고 맨 아래에서 남편 필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로 된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증여 취소 계약서, 재산권 김호호 아내에게 100% 귀속, 효력 발생일 남편 사망 시 즉시, 남편이 죽기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이게 뭐지? 눈물이 아닌 묘한 짜릿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마지막 순간 평생 자신에게 헌신한 저를 떠올린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등기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자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명에 지금 어머니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네. 돌아가시기 직전 남편분이 모든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평생 욕만 하던 남편이 정말 마지막엔? 하지만 며느리 영주는 이미 유언장을 들고 당당하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유언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에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내분 명의입니다. 뭐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또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분이 작성한 유언장 무효 확인서입니다. 사망 3일 전에 작성하셨네요. 영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꾸민 거죠. 저는 그제야 마음속 깊이 숨겨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영주야, 너희 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알지. 근데 마지막엔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재산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나 보다. 영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소송 갑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이길 가능성은 0%입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영주가 소송하자고 해서 저는 조용히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불편해지잖아. 그 말에 제 속에 쌓였던 것이 폭발했습니다. 넌 결혼한 뒤로 엄마 생신 한번 챙긴 적 있니? 내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지?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금고에서 나온 마지막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한 달 전 내 아버지가 날 찾아와서 했던 말이 적혀 있다더라. 여보,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나는 당신한테 참 못되게 굴었어. 그래서 이 집도 통장도 다 당신 앞으로 옮겼어. 당신 아니었으면 난 진작 쫓겨났을 인간이야. 준호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 말을 아버지가? 그래, 너희는 몰랐겠지. 내 아버지가 너희 며느리에게 얼마나 이용당했는지도. 준호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린 아버지만 믿었어요. 며느리 영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첫날 판사는 남편의 유언장 무효 확인서와 재산 이전 서류를 보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유언장보다 생전 작성한 공식 문서가 먼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며느리 측의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영주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우리 집을 이미 내 것처럼 굴렸던 거 까먹었니? 영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해. 늙은이, 짐짝, 집에서 나가라. 그 말들 그대로 돌려주마. 재판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자리에 조용히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려두며 혼잣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엔 나를 생각해 준 거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평생의 상처는 이제 나 혼자 치유해 볼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눌려 살던 아내가 아닌 이제는 내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으로 살겠다고. 며느리는 결국 준호와의 사이가 크게 틀어져 집을 나갔고 소송비만 잔뜩 떠안았습니다. 준호는 매주 찾아와 제 집 청소도 도와주고 저와 같이 시장을 다니며 예전의 잘못을 씻으려 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다신 돈 때문에 엄마 무시하는 짓 하지 마라.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엄마랑 다시 잘 살고 싶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가족답게 살아보자. 그리고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기부를 하며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유언장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모든 걸 뒤집은 건 남편이 죽기 직전 남긴 진짜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